안녕하세요. 해길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상식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과 저당, 채권 최고액, 물건과 채권의 개념, 우선변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부동산을 투자할 때 처음부터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돈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아마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들을 많이 이제 대출을 받게 되죠. 이때 이제 저당과 근저당에 이제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저당과 근저당의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요. 저당은 빚이 확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저당은 빚이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저당과 저당권을 이렇게 표시로 이제 해놨는데요. 담보채권의 차이는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불특정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당권은 현재의 확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부종성은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 그리고 저당권은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이 되는. 변제의 효력은 변제하더라도 결산이익이 적으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근데 저당권은 바로 채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등기되는 금액은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등기가 되는 거고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액 그대로 다 저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차이점을 두게 되면 솔직히 저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무슨 말이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은 근저당인데요. 근저당은 빚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거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대출을 계속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저당 등기를 확정시킬 수가 없어요. 금액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리고 만약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를 못 내서 연체가 계속 쌓이고 빚이 늘어나는데 이 사람이 연체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불확실한 경우는 근저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고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저당권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근저당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변동되는 채권을 위해 은행은 채권 최고액을 근저당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채권 최고액은 얼마인지 궁금할 텐데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 솔직히 조금씩 다릅니다. 통상 대부분 한 120%에서 130% 정도를 여유 구간으로 만들어 놓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채권을 받았다. 채권 최고액은 그러면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12억에서 13억 정도로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대출받은 건 10억이라는 거죠. 이처럼 채무자가 이자를 내지 않아서 연체 같은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더 받기 위해서 이 금액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채권 최고액을 무한정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무한대로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들은 지위가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한 거는 여기 채권 최고액의 개념 이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물건과 채권의 개념인데요. 물건은 물건의 가치를 보고 설정해 놓은 권리를 말하고요. 앞서 설명했던 저당, 근저당도 물건입니다. 물건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은 신용에 의해서 발생된 개인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설정된 권리로는 뭐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 거죠. 민법에서 정의한 물건은 이 밖에도 이제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은 개인 채무로 발생되는 거라서 가압류, 압류 등이 있고 우리가 많이 하는 임대차 계약도 임차권도 채권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은 물건이 채권보다 우선시 되는데요. 하지만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건처럼 바뀌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선 변제권은요. 물건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경매가 발생됐을 때 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접수순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경매 시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저당권이랑 전세권, 담보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등기부에 접수된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는데요. 우선 변제권은 원래 물건에만 개념이 있는 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개념입니다. 바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단순 채권이었던 임차권이 물건화로 우선 변제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물건들과 동일한 지위를 가져서 접수순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자꾸 나오는 대항력을 갖췄다는 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도 청구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개인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전 주인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임차인들은 돈도 못 받고 쫓겨나는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부동산 인도를 받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꼭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경매 시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갖고 저당, 근저당에 대한 설명을 받으셨다면은요, 향후 이제 돈이 생겨서 빚을 다 갚게 되면 이제 말소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매에서는 쓰이는 말소 기준 권리는 조금 틀린데요. 원래 말소 기준 권리는 없는 말이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경매 시 여러 가지 압류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 부동산 경매가 실제 일반인들은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 권리를 인수하는 단계에서 법원에서 정상적인 경매가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에 최선 순위 설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법원 사이트로 가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나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란 상품 설명서 같은 건데요. 말소 기준 권리가 정해지면 그 뒤로에 있는 웬만한 권리는 다 소멸돼서 깨끗해지니까 이게 되어져 있다 하면 이게 언제 된다라는 정확한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다 하면 입찰자들은 안심하고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거나 아니면 일반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때 많이 쓰이는 말들을 한번 설명으로 풀어드렸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의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